이번 재보선은 역시 뭐 선거판의 명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서울, 부산 다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은 야권이 석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죠. 임기 말기 종반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움, 하산길이 험로가 될 거라고 저도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제로 험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LA지사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문정권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돼서 쓸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동안은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해가지고 너무 기고만장을 했었죠.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방적인 그런 폭주 열차를 몰았는데 브레이크도 없이 안 밟고 지금 30%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30% 지지율이 깨지는 경우는 진짜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빚는데 그래도 갤럽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또 쭉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한 번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험교수는 또 믿을 수가 없지만 지금 갤럽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나온 여론조사 보면 지금 34%거든요. 그렇죠. 저도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그 내용으로는 지금 최저치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만약에 또 4.7 재보선에서 패한다 할 경우는 바로 30%가 깨지지 않겠나.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지율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거 없어 하고 이렇게 무시하더니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때 뭐 60, 70%까지 갔지 않습니까? 70% 넘었어요. 예, 갔는데 지금 34%라는 거예요. 34%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대깨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호남분들 예. 이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34%라 그런다면은 이게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지지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이게 실제 지지자는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지지자들 이걸 지지율 가지고 괜찮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70 몇 %대는 중도 심지어 보수 일부도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던 분들이. 그런데 이제 대통령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 그 다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냥 끌려가는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게 이제 계속 떠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진짜 집토끼 중에서도 뭐 완전 집토끼 외에는 서서히 떠나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건 이번 물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자치단체장 하나의 선거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서울시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뭐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어떤 그 풍향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은 뭐 원래 그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하니까 보수 후보가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서울은 이때까지 사실 사연패라 그랬나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겨왔잖아요, 진보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호남세가 워낙 강하니까 수도권 자체가. 그 진보의 지지가 고착화된 지역이라면서 네. 서울이. 이게 만일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니다. 진보 고착화가 깨진다면은 이게 쓰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아마 이 정권은 아주 위중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34%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야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그리고 야권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여권에 뭉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했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다음 대선 후보가 누구냐, 여권에. 예.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지금까지야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공고하고, 그 다음 뭐 대깨문이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들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대깨문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걸로써 어떤 여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대깨문 지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내려간다면은 그 지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선에서. 그러면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 대표적인 분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 한 달, 2달 사이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문비회청가로 계속 불러댔죠. 왜냐하면 자기는 대깨문에 그걸 받아야지. 내년에 아니 대선 후보로 민주당 후보 나가야지 뭐 본선에 나가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골수 지지층 또 있거든요. 그 경기도에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 합치면은 자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자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공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차별을 함으로써, 좋은 말로 차별하라고 좋은 말로 차별하고 나쁜 말은 공격인데 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끌어모으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하면요. 이재명 지사 갈라서는 거죠. 그럼요. 아니 완전 갈라서는 소리는 못하지만 과거에도 자기 상표를 훨씬 더 내세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가 아닌 나의 상표, 그걸 내세워 가지고 지지층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대깨문마저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국리를 하겠죠.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벌써 문재인 손절매해야 한다. 30%가 내려가면 그렇죠. 잘라내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이익이죠.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쫓겨나고 뭐 YS부터 대통령이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인기 떨어지면은 당 입장에서는 또 대권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아무 도움 안 되는데 나가라. 그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손절매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위라는 것을 보면은 데이터 리서치가 최근 22일이고 23일인가 그 조사 쿠키뉴스에 보면은 31.4%가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문제는 호남이 77.5%의 지지율에서 그 전달에 조사에서 56.8로 떨어져 버렸어요.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남이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루 역할을 했는데 그 보루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이고 또 20, 30대, 40대를 제외하고 다 돌아섰고 특히 20, 30대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청년들 백수에다가 일자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의 그런 그렇죠. 이슈가 청년들한테는 가장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이 중도도 보니까 39.9%에서 25.3%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중도라고 이념을 표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세대나 지역이나 이념 이런 면에서 딱 40대 하나만 남겨놓고는 다 돌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저는 이 30대가 있죠. 돌아선 거에 가장 좀 그 관심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40대는 이쪽이니까 놔두더라도 30대 후반,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아무래도 젊을수록 진보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혁적인 거 좀 그런 성향이 우리 있죠. 예전에 투표장에 20, 30대 많이 나오면 그 진보가 이긴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죠. 강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 많이 한 게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 그 최저임금, 그 다음 정규직화, 임시직의 정규직화, 다 그 어떤 근로자의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우리 경제 현실과 안 맞을 때는 아무리 뜻이 좋은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지지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있죠. 이게 이미 고용돼 있는 사람들 좋아요. 그렇잖아요. 월급 올려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써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20, 30대가 취업하려 해도 취업이 꼭 대기업의 그리고 공무원 이것만이 아니고 자영업 취업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 자리가 없어져요. 그다음 소득주도 성장도 어떻게 보면 있죠. 월급으로 근로자들 월급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월급 올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모든 지금 정책이 있죠. 20, 30대의 현실을 무시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예. 아이디얼한 이런 정책만 계속 쓰니까 20, 30대는 나 배고픈데 지금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해주는 걸 왜 하느냐 이거죠. 예. 이런 데서 20, 30대가 저는 왜냐하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보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이념이 좋아도 있죠. 생계에 관한 문제로 돌아오면 이념이 힘을 못 쓰더라. 그렇죠. 예.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걸 해야지. 그 다음에 이념이 필요한 거지. 예. 저기 예전에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영희 교수의 재난시대의 논리, 이런 것도 제가 대학교 들어오고 부모님이 학비를 보내주니까 그 책 읽고 있었던 거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업 전선에 나서 일하는데 재난시대의 논리 읽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대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해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식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식대로 하면 될 거라고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전혀 실패했잖아요. 모든 정책이. 그러면 이 20, 30대는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옛날에 누가 말했죠. 젊을 때, 공산주의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예. 나이 들어서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40대는 좋아요. 40대는 좀 어중간한 세대예요. 보면 이 사람들은 직업도 안정된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집도 있을 수 있지만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네. 넓어지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걸 이 사람들은 머리로 알아요. 20, 30대는 몸으로 알고 예. 알기 때문에 지지를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60대, 50대 넘어가면 자기 자녀들이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걸 눈앞에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젠가요? 그 통계 나왔던데 우리 지금 남자는 결혼 연령이 30 몇 세로 33세인가 34세고 평균 여자는 31세더라고. 네. 우리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젊은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결혼관이 그렇지만 더 큰 거는 집을 마련 못하고 결혼해봤자 이게 생활 기반이 있어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먹이 살 애를 안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보면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고 집도 마련하고 손자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번 보선 마치고 나면 개선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 악화될. 지금은 이제 더 악화될 거는 이 지금 5, 6월 달 되면 종부세 부과되나요? 5월 달에 부과됩니까? 되면은요, 지금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가진 사람들의 어떤 보수층이죠.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진보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로 봤지만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집 한 채 가진 겨우 9억 넘는 겨우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공시지가를 마구 올린 말은 9억 넘는 진짜 서민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평생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은행 대출까지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은행 대출을 받든지 전세 끼고 자기도 전세 살아요. 그런 사람들.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종부세 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 조세 저항이 있죠. 심해지면 이거 지지율이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는 있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번 5월달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부과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정부가 이거 빨리 마련해가지고 그런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지금 저희 아파트도 아까 서명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걸 빨리 해결 안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네임덕은 있죠. 어떤 부정부패 문제보다도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어떤 네임덕. 그게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4.7 재보선에서 만약 서울
부산에서 모두 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전락하는 것은 뭐 불을 붙어 뻔하고 지금 부동산 민심 거기다 조세 저항까지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벌써 손절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정치라는 것도 냉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